이재명 대표 단식 중이죠. 오늘 6번째 검찰 소환 조사 받았는데 첫 번째 주제를 단 한 개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 대표가 1시 반 조사 시작해서 조사 자체는 1시간 50분 만에 끝이 났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사 받을 때 쓴 이 문서를 열람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목이었던 단 한 개도, 왜 단 한 개도냐. 자, 이 대표가 오늘 수원지검에 들어가면서 카메라 앞에서 한 이야기에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좀 말이 빠른 편인데 평소보다 말하는 속도도 좀 느리고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온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검찰이 단 한 개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나는 조폭 출신 기업 같아. 100억 줄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정말 증거가 없습니까? 이 대표의 주장처럼. 단 한 개도 없다. 이런 주장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만 증거라고 하면 크게 이제 물증과 인증, 그 사람에 의한 진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증으로 검찰이 제시한 게 그 2019년 당시에 경기도에서 북한에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그 공문을 이재명 당시 지사가 직접 결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대북을 위해서 그 비용을 쌍방울 대신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북한 관련 사업이라는 게 경기도지사가 4년 내내 얼마나 이런 일을 여러 번 자주 할까요? 저는 네. 이 북한 관련 사업이라는 건 상당히 드물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일상적인 때문에 업무가 아니다. 일상적인 업무, 통상 업무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관련 업무를 뭔가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도지사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이런 좀 아주 특이한 일인 북한 관련 사업을, 대북 사업을 도지사 승인 없이 그것도 민간 기업 쌍방울을 통해 동원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한다. 이것도 사실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화영 지사를 비롯한 쌍방울 그 회장과 부회장이 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도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고요. 그 쌍방울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요구하는 이재명 방북 비용 총 300만 달러를 대신 납부하고 선거가 있는 2020년 초에 방북 초청해 주기를 거의 확답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 나중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대북 관련 사업에 직접 경기지사로서 결재를 한 명백한 물증이 있는 거고 또 이 당시 이 대북 사업에 참여하고 대북 송금을 했던 그 핵심 관계자들이 다 일관되게 이재명 지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진술이 법정에서 엇갈리고 있어서 재판부가 뭐 진술을 일단은 채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결재를 했지만 결재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데 네, 이 부분은 또 저는 오히려 결재 내용이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나서 네. 아 진짜 증거라는 게 없구나라고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지사나 시장이 얼마나 많은 결재를 합니까? 그리고 그 결재한 여러 일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부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나는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죠. 네. 그러면 그거를 다 이 도지사나 시장한테 제3자 뇌물죄를 물리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결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재명 그 당시 이 지사 시절에 이런 어떤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아예 없었구나라는 오히려 간접적으로 정말로 어떤 증거도 없고 이재명 이 당시 지사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이 검찰이 억지 기소를 하는 거다라는 그 증거가 오히려 이 결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뭐 하나의 증거를 둘러싸고 또 해석이 또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수원지검 현장을 보면 아까 이재명 대표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뒤에서 굉장히 또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현장에 구급차도 대기를 했고 또 지지자들도 나와서 뭐 집회를 하고 또 반대로 보수단체 회원들도 나와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 1차, 그러니까 이제 대북송금 1차 조사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조서 열람하고 이제 진술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해서 날인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판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대표가 이제 단식과 함께 어떻게 보면 수사에 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서 증거로 활용될 만한 자료들도 열람을 하고 또 날인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대표가 검찰과의 기싸움에서 좀 우위를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목적이라는 게 아. 이렇게 수사를 지연시키고 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데 있다라는 게 지금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전략이 좀 먹힌 건가요? 근데 일단 네. 최종적으로 네. 국회로 이제 체포영장 동의서가 이제 올 텐데요. 그게 언제 올지, 그게 네. 가결되냐 부결되냐를 봐야 알겠죠. 지금 이 현재 과정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인간 이재명에 대한 일종의 약간 동정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좀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그 결론에 따라서 영장 청구를 해서 그 영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넘어온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 또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당초 그 취지에 따라서 무기명으로 자기 소신대로 저는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뭐. 검찰 수사를 맡는 사람이 어떻게 우회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사실 뭐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연시키고 싶은 의도가 0.01도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정말 오랜 동안 사실 홍준표 시장님도 뭐 이렇게 검찰 수사가 길어지냐고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던데 사실 정말 1년 반 이상 엄청나게 이 오래 끌고 있는 거는 사실 검찰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식 13일 차에 저렇게 건강이 쇠약해지고 정말 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그런 연설을 할 때보다도 더 막 이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지금 한마디를 해야 되는 저런 상황인데 저는 사실 1시간 50분 조사했다는 거 보고 저러면 왜 불렀나 도대체 무슨 이 의미가 있길래 검찰이 이렇게 괴롭히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위에 무슨 이재명 대표가 더 실컷 하고 하는 게 싶지 아니라 않았을까요? 조사를. 네. 아니 뭐 그래도 사실 정말로 지난번에 좀 압축적으로 해서 끝냈다든지 해야지 지금 사실 저 건강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지금 사실 혹시나 그렇게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기싸움에서 이기고 있고 뭐 위에 그렇게 보인다면 그거는 사실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가 정말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수사를 하고 있는가가 오히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들을 해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써 단식 13일차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는데 잠시 어제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방문자 중에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인데 예전에 이 대표 향해서 상당히 날을 좀 세웠었잖아요. 어제 눈물로 단식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시민분들도 대표님 진심도 많이 알았고
이 윤석열 정권이 협정에 맞춰서 싸우려면 건강 회복하셔야죠. 안 그래도 내가 이 박지원 위원장 보고 싶었어요. 저 정말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말하려고 왔으니까 대표님 그만해주세요. 대표님 그만해주세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데 저 요리 잘한다고. 저 회복식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중단해주세요. 언제 한번 봅시다. 같이 중간 단계 없이 갑자기 저렇게 급반전되니까 초현실적이고 좀 그로테스크해 보였어요. 저기 초연했든지 연민이 들었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네, 뭐 조응천 의원의 반응이 좀 재밌었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이 나설 정도면 지금 뭐 친명 비명할 것 없이 민주당 지지층이 좀 결집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추석 전 9월 이제 회기 중에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지, 그래도 가결이 되는 건지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지층 결집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죠. 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특히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이 실정과 폭정에 대한 그런 어떤 이 비판들이나 이 국정을 제대로 이 돌리기 위한 싸움들로 사실 저희가 조금 단일 대우가 모아지는 그런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지지자들도 이 예전에 사실 저희 민주당에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었는데 네. 그런 실망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이 국회에서 제대로 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모아져 간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체포동의안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사실 지금의 이렇게 증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이거는 정말로 정치 검찰이 자기네들이 써놓은 스토리대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이미 이재명 대표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은 게 또 있으시고 저희 당도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입장들이 있어서 아마도 검찰에서 뭐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공소장도 보게 되고 여러 상황이 또 생길 테니까 그 이후에 논의하면 될 일이지 지금 뭐 사실 체포동의안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치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의 분열을 오히려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근데 굳이,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이제 부결됐을 때 사실 가결 찬성표가 한 표가 더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의석수 배분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한 30표 정도 나왔다. 적지 않은 표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때 위기감도 굉장히 컸었는데 여당이 보기엔 이번에 이탈표가 더 많아질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의 목소리가 일시적으로는 좀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이냐? 네. 전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민주당, 저희 당은 빼고 민주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 큰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개인적인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휘청거리고 민주당이 좀 확장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가 사실 볼모처럼 감싸고 자기 자신의 그 사법 리스크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살 길은 저는 이재명 대표와 헤어지는 게 민주당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식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데 단식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그러면 함께 죽을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민주당의 많은 생각, 상식이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가 이 정당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할 것이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뭘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그 체포동의안에 있는 영장 청구 내용이 사실관계가 뭐 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민주당 의원들도 저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그게 민주당을 또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지금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저희 당 의원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워낙 숫자도 많고요. 근데 단 하나
분열하면 죽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절대로 이 상황에서 검찰이 획책하는 대로 분열하지는 않게끔 우리가 앞으로 총선까지 나아간다. 이 정말로 단일한 이 어떤 마음들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선택들로 분명히 이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조서 열람 마치고 만약에 이제 수원지검 바깥으로 나오면 저희가 또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